박은영 씨, 오늘부로 해고해요. 냉랭한 공기가 감도는 백화점 사무실 안. 팀장 김우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해고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은영은 충격을 받은 듯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손님을 도왔을 뿐인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박은영 씨,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박은영 씨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감정적 행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될 만한 행동을 자처하고 있어요. 돈이 될 고객을 응대해야지 쓸데없는 동정심을 발휘하다니요? 김우연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은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던 그녀에게 이 해고는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백화점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26살 박은영 씨. 오늘도 직원 휴게실은 점심을 먹고 쉬러 온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오후 1시는 점심 식사 후 잠시 쉬는 시간이었기에 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영은 긴 한숨을 내쉬며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매일 매장에서 서서 근무하다 보니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휴게실 테이블 위에는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명품 소개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영은 심심한 듯 잡지를 넘겨보다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영은 잡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목걸이 내 1년치 월급보다 비싸겠지? 옆에서 함께 잡지를 보던 동료 민경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평생 일해도 저런 건 못 사겠지? 그래도 보는 건 공짜니 실컷 보게 해줄게. 은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화려해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민경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있잖아. 어제 영철 씨 해고됐다던데? 은영은 놀라서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영철 씨 항상 열심히 했잖아. 컴플레인 들어왔다고 하던데? 고객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매뉴얼대로만 알려주니까 그게 자기 약 올리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대. 저 직원 안 치우면 백화점 문 닫게 하겠다나 뭐라나 암튼. 민경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짜 매뉴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요리조리 눈치 봐서 고객들 기분 맞춰서 얘기해주고 돈 많이 쓸 것 같은 사람한테 잘하는 게 최고야. 옷차림 보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딱 그래. 은영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누군가는 따뜻하게 모두를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 정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영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백화점 보안사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용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할머니는 초라한 차림으로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잠깐 구경만 하면 안 될까요? 밖이 너무 쌀쌀한데. 할머니가 뭔가 많이 당황한 목소리로 젊은 보안요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고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백화점에 들어왔을까? 웬일이니 진짜. 동네 시장도 아니고. 일부 직원들까지도 수군거렸습니다. 은영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자신의 외할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보안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어머님 안내 도와드려도 될까요? 보안사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은영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찾으시는 게 있으실까요?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손녀 선물을 사러 왔는데 자주 오질 않아서 아내가 좀 바뀐 건지 헷갈려서요. 은영은 할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고 백화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손녀분이 몇 살인가요? 조금 있으면 13살 생일인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은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아동복 매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갑자기 은영을 나지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실례해도 될까요? 그리고 박은영 씨, 잠깐만 이리로 좀 와보세요. 은영은 자기를 불러 세운 사무실 팀장을 돌아보고는 우선 할머니에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급하게 전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라고 양해를 구한 뒤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팀장은 낮은 목소리로 은영을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은영 씨? 오늘 오후에 VIP 고객들 방문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시간 낭비라뇨. 저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우현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VIP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당신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게 뭐죠? 당장 고객 응대 준비에 집중하세요. 쇼핑할 의사도 없는 분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자신의 말을 듣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에요. 저는 끝까지 응대하고 올게요. 김우현은 한숨을 쉬며 비웃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박은영 씨, 정규직 전환 얼마 안 남은 거 알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절대 통과 못합니다. 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은영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매장을 떠나고 있었고 백화점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할머니를 따라가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고객님, 갑자기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괜한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냥 가려고요. 친절하게 대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고객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 찾으실 때까지 끝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손녀분 선물 잘 고르실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영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아동복 매장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잠시 옷을 고르다 예쁜 봄 코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코트 괜찮은 것 같은데 따뜻한 봄에 꺼내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격표를 보자 그녀의 손이 망설였습니다. 아이고, 애들 코트 하나에 30만 원이나 하네. 할머니는 난감한 표정으로 다시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은영은 바로 다른 코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쪽에는 좀 더 부담 없는 가격대의 상품들도 있어요. 디자인도 여러 가지 있으니 천천히 한번 둘러보세요. 할머니는 몇 가지 옷을 살펴보다 심플한 티셔츠를 선택했습니다. 이 티셔츠가 좋겠어요. 손녀가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은영은 해장 매장에 있는 직원에게 부탁해 결제를 도와주고 예쁘게 선물 포장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손녀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 티셔츠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네, 고객님. 저는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이름을 몇 번 되뇌었습니다. 박은영 씨, 직원이기 전에 참 좋은 사람이네요. 내가 오늘 도와준 거 오래오래 잊지 않을게요. 그러나 은영이 돌아왔을 때 매장 앞에서 김우현 팀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영 씨, 오늘 퇴근 후에 사무실로 와주세요. 은영은 그 말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 사무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은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백화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김우현은 해고 통보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은영은 예상했던 대로 해고 통보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늘부로 박은영 씨 계약 종료하겠습니다.
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조기 종료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중 굳이 꼽자면 근무태도 불성실, 업무 협조 불이행, 매장 관리 미흡 등. 뭐 이쯤 되면 무슨 말하는지 다 아시죠? 은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그저 손님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이유인가요? 김우현은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까 보니 은영 씨 입장에서는 뭐 순수한 마음으로 손님을 도왔는데 왜 이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고 돈이 안 되는 고객한테 시간 쏟을 여유가 없어요. 알겠어요? 은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던 그녀에게 이번 해고는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우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 제가 한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우현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야, 박은영 씨. 뭐 앞으로 어디 가서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오래 못 버틸 거예요. 혼자 고고한 척 선한 척 있는 대로 다 하지 마시고 여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박은영 씨. 1분 1초마다 매출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곳이지 감성을 찾는 곳이 아니라고. 내 생각에 박은영 씨는 이런 곳과 절대 어울릴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야. 자, 이제 서명하세요. 퇴사 절차는 내일까지 완료하고요. 다음 날 마지막 출근. 은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백화점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라카를 정리하고 퇴사 절차를 밟는 날이었습니다. 출근길 동료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작게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해고당한 박은영이야. 어휴, 거지 같은 할머니 하나 도와주겠다고 정규직 전환 코앞에서 잘렸잖아. 진짜 바보 아냐. 그럴 시간에 VIP 고객 응대했으면 지금쯤 정규직 됐을 텐데. 은영은 그 말들을 모두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하게 라카를 열고 짐을 하나씩 가방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때 라카실 문이 열리며 민경이 다가왔습니다. 너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짜 너 이제 거의 다 와서 이게 뭐야 진짜. 은영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민경아. 어차피 난 여기랑 맞지 않았던 것 같아. 민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였으면 그냥 모른 척했을 것 같아. 너 정말 대단해. 은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1년 가까이 출퇴근하던 이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짐을 모두 정리한 은영은 백화점 정문 쪽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백화점 정문 앞에서 또 한 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백화점 입구에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백화점 직원들과 손님들의 이목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영배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대한그룹 회장 아니야? 우와 진짜네? 회장이 직접 여길 왜 온 거지? 그 소란 속에서 최영배 회장은 곧장 은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혹시 박은영 씨 맞나요? 은영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시는지. 최영배 회장은 은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은영은 순간 멈춰섰습니다. 네, 그럼 어제 그 할머니가 혹시? 최영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셔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박은영 씨만 유일하게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해 주셨다고요. 은영의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 달려온 사무실 팀장의 얼굴은 누구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최영배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해오신 분입니다. 어려운 지난날을 잊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검소하신 분이고 예전에 입던 옷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입고 다니실 때도 있고요. 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할머니가 대한그룹의 회장의 어머니였다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박은영 씨 같은 훌륭한 직원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의 말이 끝나자 백화점 안은 숨소리마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최영배 회장은 명함 한 장을 은영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우리 대한그룹에 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은영은 명함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영은 최영배 회장이 내민 명함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대한그룹이요? 제가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박은영 씨가 도움을 주다가 오히려 곤란에 처한 것 같아 보이더라는데 그 말이 혹시 사실인가요? 회장의 따뜻한 말에 은영은 잠시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된 자신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회장이 직접 명함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직원들과 손님들 역시도 이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직원 어제 사무실 불려가던 그 직원 아냐? 이게 말이 돼? 대한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와서 저렇게 제안을 한다고? 세상에, 완전 드라마 같은 일이 내 눈앞에서 다 일어나네? 모두들 놀라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얼굴이 시뻘개지며 표정 관리가 안 되던 유일한 사람은 사무실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러는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은영 씨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했고 절대 어제 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은영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그러나 최영배 회장은 김우현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박은영 씨에게 직접 들을 테니 이 자리에 나서지 마세요.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무실 팀장은 말을 잃었고 주변 직원들 역시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영배 회장은 다시 은영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그룹에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한 부서가 있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늘 절실해요. 박은영 씨가 혹시나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은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약직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어 앞날이 막막했던 그녀에게 지금 대기업의 회장이 직접 자리를 제안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력도 없고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영배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능력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보여준 진심이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영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그녀의 선택과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는 있었습니다. 최영배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인사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천천히 리무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백화점 안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해고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대기업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 오다니 무슨 운빨이야 대체. 아, 진짜. 어제 그 할머니 내가 모셨어야 하는데 대박 기회 날렸네. 어느 정도 주변 상황이 정리된 후 팀장이 은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영 씨, 우리 사이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확실히 풀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어제 해고 건은 그냥 업무 재조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조금 더 원활하게 백화점 내 진행을 위한 임시조치라고나 할까. 혹시나 다시 근무를 원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은영 씨. 그의 말에 은영은 순간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 조롱하시더니 회장님이 저를 찾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네요. 김우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영 씨, 그런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퇴직 절차를 밟았고 다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미련 없이 가방을 단단히 쥐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보낸 지난 날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 많은 고객들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은영은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최영배 회장의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대한그룹, 정말 내가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도 현실 같지 않은 하루를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경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지금 너 때문에 백화점 난리 난 거 알지? 백화점 직원들 다 하루 종일 네 얘기만 하고 있어. 대박이라고. 은영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내가 오늘 좀 주목받긴 했지. 좀이 아니고 아주 다들 난리야. 대한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와서 너한테 스카우트 제안했다는 얘기 때문에 다들 난리라니까? 은영은 핸드폰 너머로 민경이 흥분하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나서 한참을 흥분하며 떠들던 민경이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은영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너가 이 제안 부담스럽다고 거절할 생각이 먼지만큼이라도 있다고 하면 나 너 다시는 안 본다. 알아서 잘 생각해. 이것도 다 네가 평상시에 신념대로 행동해서 이런 기회도 오는 거야. 내 말 알았지? 그녀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얼떨떨하긴 하지만 내가 가진 신념을 더 많은 곳에서 좋은 서비스로 펼칠 수 있는 기회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손에 쥐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그녀는 다음 날 날이 밝자 핸드폰을 들어 명함 속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인사팀 황미경입니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은영은 주먹을 살짝 쥐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입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명함을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착한 행동이 반드시 보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작은 진심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